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신라 시대의 그 도서관, 신라 시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을 일을 봤던 사람이 직원이 박재상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재상이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가 있거든. 그 창세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오늘날 징심록이라는 책이고, 징심록은 1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바로 부도지라는 거예요. 부도지에서 나온 내용. 그래서 이제 그 15권 중에서 한 권이 또 그 정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정음에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김시습 씨가, 매월당 김시습이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그 단군이 바로 거기서 찾아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자기네들 조상에 대한 시원 문화가 있어요. 우리의 시원 문화는 전 세계의 어느 민족이든지 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만큼 수준이 높은 시원 문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그리고 시원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래서 자랑스러운데, 쉬운 예로 하자면 뭐 그리스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다 보면 뭐 짐승, 사람, 뭐 별, 뭐 아주 복잡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리스도교의 그 성경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를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요. 근데 그 창세기가 바로 우리 역사의 중간쯤에서 빼나간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 어디서 나오냐? 슈메르 문화라고 있어요. 슈메르 문화. 슈메르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옛날에 그 모세가 있을 때 BC 1400년경 그때는 이제 그 이라크가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도 우리말이에요. 모세. 그 모래밭에서 건진 아이를 모세라 그래요. 근데 그 모세가 에집트로 팔려나간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제 배가 고파서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당시 총리를 하고 있는 마지막 동생, 그 12형제 중에서 막내 동생이 그 총리를 하고 있어서 그 덕분에 갔는데, 세월이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식구는 한 6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그 총리는 항상 하지 않잖아요. 바로 한 세대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니까 이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탈출하기 전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거기서 살인을 해요. 그 에집트 사람 군경을 하나 죽이고 도망을 가요. 피난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간 곳이 바로 갈대와 우르라 그래요. 갈대와 우르란 말도 우리말입니다. 그건 갈대밭이고 그 갈대의 둔치, 우리가 강가에는 둔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둔치 같은 것을 이제 우르라고 그러는데, 그 우르가 우리말로 뭐냐면 거기다 도시를 만들면 우륵 도시라 그래요. 그 도시가 소의 갈비 그 뜻이야. 소갈비 지역이 이제 우륵인데 그 우륵 도시에서 이제 피난사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40년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할 때까지 그 공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슈메르 문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양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을 배합화해요. 거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출애굽에서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 창출래민신 5개의 책이
바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중에서는 모세 오경만 믿는 종교가 있고 또 구약만 믿는 유태교가 있고 신약만 믿는 기독교가 있고 신구약을 다 믿는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가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다 있는데 그 성경을 쓰게 된 원인이 슈메르 문화의 그 길가메시 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적이 있어요. 유적 속에서 발췌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슈메르 문화가 최근에 인식되면서 원래 인류 문화의 시조는 에집트 문화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최고로 올라갔었는데 나중에는 그 피라미드의 오피스, 아피스라고도 있잖아요. 그 아피스 피라미드 문화가 바로 모체가 있다. 그 모체가 뭐냐? 슈메르 문화다. 그래서 슈메르 문화는 에집트 문화의 어머니. 그래서 슈메르 문화는 암소 문화라 그러고 에집트 문화는 송아지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슈메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그게 나와야죠. 슈메르 문화가 지금 밝혀진 것이 1930년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중간쯤 될 때예요. 중간쯤 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슈메르 문화가 발굴이 됐는데 모든 전국의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슈메르 문화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야, 이게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하는 기자가 일본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기자가 들으니까 아니 자기는 이해가 가는데 학자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일본 학자는 거기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다른 학자들한테 옆구리를 이렇게 신호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맞다.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일본 학자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난해한 단어의 약 200개를 찾아낸 거야. 200개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의 그 점토 문자를 보고 200개의 단어가 나와버리니까 야, 일본 사람들이 최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학자들이 전부 전 세계 학자들이죠.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학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시간 나는 데도 나가서 모임도 하고 학교도 가보고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슈메르 문자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인도 출신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라 합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타고르. 예? 인도 학자 타고르는 원래 역사학자고 죄송합니다. 역사학자고 그 다음에 또 시인이고 또 언어학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고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건 조선 문화다. 일본 문화가 아니고 조선 문화다. 학자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해보니까 야, 일본 사람 다 상대해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안다는 사람 기자 정도가 조금 한 200개 알았는데 다 그 이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 우리 식민지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조선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해서 못 왔어요. 못 와서 그때 타고르가 조선에서 온 기자를 찾아보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한테 자기가 글을 써서 주면서 일찍이 동방에 등불에 뜬 코리아여. 그 빛이 다시 밝혀지는 날 세계의 평화가 온다. 하면서 그 유명한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그 동아일보 기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동아일보에 실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로 근래에 와서 이제 슈메르를 연구해 보니까 슈메르의 소유가 자화상이 있어요.
우리 수메르인들은 고대 동방의 근국 뿌리의 나라, 동방 뿌리의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1월 성신을 모시는 나라다.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뭡니까? 날일자 위에다가 달월자 붙이면 밝은 명자가 되지요. 이게 1월 성신 위에 북극성 밑에 계명성 아침에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개의 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가 아침조 하늘조하는 조선이라는 조자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걸 아침조라고 했고 우리 역사에서는 하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성경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라고 하는 것에 원조는 우리고 그 원조의 진짜 창세 과정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